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전세난 해법으로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한다는 방안을 기재부와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에 따른 시장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지난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으로 방역당국이 한 생수공장 옆에 살처분 돼지를 매몰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논란이 되자 방역당국은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침실수 우려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초구가 오늘 재산세 감면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서울시가 제의를 요청했지만 서초구는 제의 요구가 법률상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개정 조례안 공포를 강행하며 공방이 일고 있습니다. 생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라이브 김혜영입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전세난 해법으로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한다는 방안을 기재부와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장관은 세액공제 등을 통해 세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에 대해 공감한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정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액공제가 가능한 주택의 기준 시가는 높고 세액공제 한도도 확대해줄 필요가 있다며 전세난 해결을 위해 월세 임차인으로 대한 혜택을 늘려 월세에서 전세로 옮겨가는 수요를 차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에 따른 시장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지난해에도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1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췄다며 작년 사례에 준한다면 시장 영향이 제한적이지 않겠느냐고 답했습니다. 정부는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을 현재 주식 보유액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 대주주는 내년 4월 이후 해당 종목을 팔아 수익을 낼 경우 22에서 33%의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이 같은 양도세 기준 강화로 시장에서는 개미 투자자들의 매도 폭탄이 나오면서 혼란이 야기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으로 수많은 돼지가 살처분됐습니다. 그런데 방역당국이 경기 연천의 한 생수공장 옆에 수천 마리의 돼지를 매몰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논란이 되자 방역당국은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지난해까지만 해도 가축 매물로 인한 침출수 문제가 발생한 만큼 이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는 지적입니다. 문다혜 기자입니다. 경기도 연천군에 위치한 양돈농장. 양돈농장이지만 돼지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해 9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으로 이 양돈농장 부지 아래에는 돼지 4,700마리가 매몰돼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인근 470m 거리에 생수업체 제조공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인근에 위치한 생수공장은 백화금류 연천공장. 이곳에서는 롯데칠성음료의 아이시스를 생산합니다. 돼지 매몰지와 아이시스 제조공장의 취수전과의 거리는 600m. 생수공장이 인근에 위치해 있음에도 살처분 돼지가 매몰된 것은 현행 아프리카 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이 살처분 돼지를 농장 부지에 매몰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먹는 물의 수질 기준에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같은 가축 질병 바이러스 항목에 대한 기준은 없는 상황.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살처분한 돼지 사체를 섬유 강화 플라스틱 밀폐형 저장소에 처리했기 때문에 침출수 유출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역당국의 설명과 달리 침출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연천군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매몰지의 침출수가 임진강으로 흘러 들어간 바 있습니다. 침출수가 나오지 않는 특수 강화 플라스틱 관에다가 넣어서 매몰한다 하더라도 그 시간이 지나면은 그 침출수 우려가 굉장히 크거든요. 동물들을 살처분 매몰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먹는 물이나 기타 국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에 대한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가축 매몰에 관한 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가 마련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에 따르면 음용 지하수 관정과 매몰지는 일정 거리를 두고 조성토록 규정이 돼 있는데 기준 거리는 75m 이상에 불과합니다. 지하수 관정과 75m 이상 떨어진 곳을 규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개정안을 내서 살처분 매몰지와 먹는 물 취소 간의 거리를 좀 더 길게 하는 방향으로. 논란이 되자 방역당국은 가축 매몰지가 주요 지하수 자원 사용 인접 지역으로부터 더 이격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강화를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서울경제TV 문다입니다. 미국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추가 경기 부양책 협상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고 또 유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강해지면서 글로벌 증시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도 변동성을 키우며 개별 종목 장세가 심화되는 모습인데요. 한 주간의 증시 흐름 서정덕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이번 주 등락을 거듭한 코스피는 0.8% 상승한 2360.81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상대적인 약세를 보이며 3.1% 하락한 807.98에 장을 마쳤습니다. 거래소는 개인이 9,650억 원의 대량 매도를 이어갔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9,327억 원, 1,679억 원씩 각각 매수했습니다. 코스닥은 개인과 외국인이 4,377억 원과 695억 원을 매수했지만 기관이 4,404억 원을 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2일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부양책 합의가 가까워졌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다만 쟁점이 해결돼 합의가 되더라도 표결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밝혀 대선 전 통과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내달 3일 예정된 미국 대선에 이란과 러시아가 개입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등은 미 수사 당국이 다음 달 예정된 미 대선에 이란과 러시아가 개입했다고 발표하며 증시의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렇듯 얼마 남지 않은 미국 대선과 지지부진한 경기 부양책 협상에 프랑스와 영국, 또 독일 등 유럽 코로나19 확산세까지 변수가 늘어나며 지수보다는 개별 종목 이슈에 집중하는 종목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지난 20일 SK하이닉스는 10조 3천억 원의 인텔의 낸드 사업부 인수를 공시했습니다. 인수 발표 직후 주가는 9만 원을 돌파하기도 했지만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주가는 하락세를 이어갑니다. 현대글로비스의 주가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중심으로 한 그룹 지배구조 및 사업 개편 등의 수혜를 가장 크게 입을 핵심 계열사로 주목받으며 연일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대글로비스는 이달에만 중고차 유통사업 진출 및 확대, 전기차 배터리 리스 사업 진출 등의 신사업 진출을 공표한 바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오는 27일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방사능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하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실제 일본이 오염수를 배출하기로 결정한다면 우리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6개 수산물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다만 오염수 방출이 다음 달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TV 아사히 보도가 금요일 전해지며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다만 오염수 방출이 다음 달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TV 아사히 보도가 전해지며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증권업계는 높은 변동성 장세 속 지수 방향성보다는 실적 시즌 종목별 차별화와 제2차 미국 대선 TV 토론 이후 외국인 동향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특히 차별화 장세 속 수출주의 우호적인 환경이 강화될 것이란 전망과 함께 반도체와 휴대폰, 또 자동차 업종을 관심 업종으로 꼽았습니다. 서울경제TV 서정덕입니다. 네, 이른바 동학개미가 팔고 외국인과 기관이 소포식 매수에 가담하는 모습들이 최근 증시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변동성 강한 장세에서 개인들이 매도세를 이어가며 그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이 고스란히 받아가면서 연말 손바뀜이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오늘 샘플러스 이지환 전문위원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재환입니다. 네, 최근 증시에서 동학개미가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이유가 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일단은 지금까지 강한 매수세를 보였던 개인들이 양도세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최근에 미국의 IT 종목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실적 증시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씩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동안 차익 실현 욕구도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그동안 외국인들이 주로 매수하지 않았던 업종을 위주로 개인들만 꾸준히 매수를 이어왔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IT 섹터를 비롯해서 최근에 우려스러운 모습이 나오는 섹터들 위주로 개인들 매수세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외국인들이 저가에 받아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수급이 우리 시장은 또다시 한번 교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런 개인들의 움직임이 시장의 방향과는 조금 엇박자의 모습을 보이면서 철저하게 시장에서 좀 소외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개인들이 최근 산 종목을 또 조금 살펴보면요. 카카오게임즈와 빅히트, 제약바이오 업종 등으로 손실이 꽤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등 대형주에서 어느 정도 수익을 본 물량들이 이동한 뒤에 다시 손실을 보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가장 큰 부분이 지금 현재 개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는 업종 섹터들은 주력 섹터들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 섹터들이고 개인들이 주로 매수를 하고 있는 섹터는 시장에서 소외되었던 혹은 테마성이 강한 섹터인데 문제는 지금 개인들이 강하게 매수하고 있는 섹터들 예를 든다면 IPO 관련된 종목들 혹은 코로나19 관련된 섹터들은 자세히 보시면 미국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그 섹터들에서 대규모 공매도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섹터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결국 미국 시장에 있는 외국인들이 동조와 바스켓 거래를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같이 한다고 본다면 오히려 지금 개인들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은 시장에서 소외될 수 있는 시장이 만약 상승 반전하게 된다면 오히려 시장의 상승률을 따라가기 힘든 섹터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개인들이 지금 현재 시장의 엇박자 혹은 중소형 코스닥 위주의 테마주에 몰리는 모습은 오히려 동학개미로서 코로나19 초창기에 상당히 매수를 잘하면서 시장을 이끌어왔던 부분들이 최근에 8월달 조정 이후에 많이 희석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특히 지금 삼성전자를 우려스러운 모습에 팔고 난 개인들이 신풍제약을 비롯한 빅히트 같은 이런 테마성이 짙은 종목들로 가면서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역시 최근에 조정장에서 오히려 하락장보다 어려움을 겪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더 많다는 점을 보신다면 철저하게 섹터는 외국인들 위주로 좀 보시는 전략을 함께 보시되 시장이 만약에 엇박자로서 대응하기가 힘들다면 한 템포 오히려 쉬어가면서 시장을 좀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개인 투자들이 좀 담고 있는 종목이 오히려 시장에서 소외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이와 함께 변동성이 강한 장세도 지금 현재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대주주 과세 요건도 3억 원이 유지될 것으로 좀 보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연말 산타랠리에서 소외될 것이다, 재미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대응 전략 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말장 혹은 지금 미국 대선 이후에 시장의 상승이 반전된다 하더라도 개인들은 소외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섹터별 수급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개인들이 주로 매수하는 코스닥 위주의 중소형 급등주 혹은 테마주, IPO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대부분 시장이 상승할 때 오히려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런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개인 양도세와 관련된 부분에서 코스피 위주의 중대형 종목들은 어느 정도 개인 투자가분들이 시간을 가지고 조정을 할 수 있지만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 거래를 염두에 두고 매수한 물량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부분들이 충분히 12월 전에 아마도 시장을 좀 압박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면 지금 개인들이 오히려 몰려들고 있는 코스닥 위주의 종목들은 수급적으로 조금 더 안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부분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런 엇박자 가운데서 우리 시장의 등락이 굉장히 변동성이 크게 나오기 때문에 개인 투자가분들은 철저하게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IT 성장주 위주의 종목 섹터들로 한정지어서 저가에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특히 최근에는
기관들이 단기성 매물이 프로그램 매도 물량을 타고 종목별로 큰 폭으로 쏟아지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의 수급을 잘못 해석해서 따라간다면 단기간에 상당히 큰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철저하게 외국인 수급 위주로 저가의 분할로 대응한다는 전략을 가지고 연말장까지 긴 호흡으로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해 나간다라는 부분을 꼭 유념하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변동성 장세의 대응 전략까지 챙겨봤습니다. 샘플러스 이지원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서울 서초구가 오늘 재산세 감면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서울시가 제의를 요청했지만 서초구는 제의 요구가 법률상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개정 조례안 공포를 강행했는데요. 제의 요구를 한 서울시는 현재 대법원 직접 제소나 집행정지 결정 등 강수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와 자세한 소식 부동산 지혜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서울시와 서초구가 갈등을 빚고 있는 이유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죠. 재산세 조례를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서초구는 재산세를 감경하려는 입장이고 서울시는 지자체가 임의로 세율을 조정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서울시는 오늘 구세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제10조 재산세 세율에 해당하는 조항에 공시지가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표준세율을 50% 내린다는 내용입니다. 서울시는 서초구의 재산세율 인하가 별도의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치입법권을 남용했다는 건데요. 이뿐만 아니라 주택 소유 조건에 따라 세율을 차등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9억 원 이하 주택 보유자에게만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무주택자에게 차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고가주택 소유자가 저가주택이나 무주택자보다 세제 경감 혜택을 더 많이 받게 되는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건데요. 서초구는 우선 과세 표준을 신설했다는 서울시에 대해 재산세 감경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간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에도 재산세 자체가 유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니 문제가 없다는 태도입니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연말정산도 세금을 낸 사람을 대상으로 환급이 이루어진다며 연말정산을 두고 불합리하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은 없지 않느냐고 반박했습니다. 만약 서초구의 의지대로 조례가 시행이 된다면 서초구민들이 받게 되는 혜택은 어느 정도인가요? 네, 서초구청 관계자는 서초구 관내주택 가운데 50.3%가량이 9억 원 이하라고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략 7만여 가구인데요. 이들에게 재산세 50%를 감면해줬을 경우 최대 63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는 7만여 가구가 모두 1가구 1주택자라고 가정했을 때 추산되는 규모입니다. 서초구의 2020년 예상 규모는 6,987억 원인데요. 63억 원이면 전체 예상 규모의 0.9% 정도 됩니다. 한 가구당 환급받게 될 세액은 만 원에서 45만 원 사이로 예상되는데요. 평균적으로는 한 가구당 10만 원씩 돌려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고액이 45만 원을 환급받는 사람은 공시가격 9억 원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로 올해 약 150만 원가량의 재산세를 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서초구가 이처럼 강경한 태도로 조례를 공포를 했는데 서울시 역시 만만치가 않아 보입니다. 서울시에서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대법원 제소나 집행정지 결정 신청 등 여러 가지 다각도로 강력한 방안을 좀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는데 재산세 감면이 서초구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도 적극적인 행동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위법한 조례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 공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제소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든 일단 서울시가 강경 대응을 하게 되면 서초구 조례는 올해 내에 시행되긴 힘들 전망입니다. 하지만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국정감사에서 강경 대응을 하겠다고 밝힌 만큼 조례가 시행되기까지 난관이 예상됩니다. 서초구 관계자 역시 제소까지 가게 되면 힘들어지므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조례가 유효하게끔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어 올해가 아니어도 추후 법적 공방에서 구의 입장이 맞다는 판결이 나오면 세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서울시와 서초구가 재산세 감면을 놓고 왜 다투고 있는지 이에 대한 자세한 소식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부 지혜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역세권 중 아파트 매매 가격이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신반포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아파트 매매가 상위 10곳 중 1위는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역으로 파악됐습니다. 3.3제곱미터당 9,456만 원에 달했습니다. 2위는 강남구 대치동 한티역, 3위는 일원동 대모산 입구역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최근 2년간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역세권은 양천구 신목동역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지역은 2년 새 3.3제곱미터당 2,002만 원에서 4,578만 원으로 급등했습니다. 이어 도봉구 도봉산역, 금천구 시흥역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국내 은행 16곳 중 6곳의 위험선호 투자자 비율이 80%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은행별 펀드 위험 성향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이 가운데 2개 은행의 위험 선호 투자자 비율이 9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객의 97%가 위험 선호로 분류된 A은행의 경우 2015년 97.2%, 2019년 93.1% 등 절대 다수 고객의 투자 성향이 위험 선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안전 성향 고객이 주로 찾은 은행에서 위험 선호 투자자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은 고위험 상품을 팔기 위해 투자 성향을 최대한 위험 선호로 유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파라다이스 문화재단이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인천광역시가 후원하는 2020 파라다이스 아트랩 페스티벌이 오늘 개막했습니다. 내달 1일까지 영종도 국제도시에 위치한 파라다이스 시티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커넥트를 주제로 비대면 시대의 새로운 연결에 대한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지난 1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9개 팀의 작품이 인스톨레이션 아트, 미디어 파사드, 퍼포밍 아트, 오디오 비주얼 등 4개의 장르로 나눠 전시됩니다. 예술적 상상력을 기술을 활용해 구현한 미래지향적 작품들로 인공지능과 증강현실, 미디어 파사드, 라이드 공연 등 다양한 형태로 선보일 계획입니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시장에서도 1, 2인 가구를 겨냥한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호텔 수준의 부대 시설과 서비스를 도입한 단지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설석용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분양을 시작한 알루어반포 오피스텔. 전용 39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평수로 이루어졌지만 서비스는 고가 아파트 못지않습니다. 1년 동안 집 내부 청소를 월 4회 제공받을 수 있고 짐 딜리버리와 방문객 영접 서비스 등이 제공됩니다. 여기에 리무진 대여와 항공권 예약 등의 고품질 서비스 도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분양을 앞둔 안양 디오르9. 주상복합 아파트와 오피스텔로 이뤄진 복합단지로 레스토랑 예약, 코인 세탁소, 음식 배달 등 다양한 생활 서비스가 집안에서 가능합니다. 올해 상반기 논현동에 선보인 도시형 생활주택 펜트힐 논현은 수영장과 필라테스, 발레 서비스 등 최상급 호텔식 부대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파트보다 청약이 쉬워서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서비스의 질도 호텔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0년 주민등록인구 세대 현황 분석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1인 가구는 876만 8,414가구로 전체의 38.5%를 차지했습니다. 1인 가구 증가세에 따른 소형 주택 시장의 변화가 관심을 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출 규제 강화가 소형 아파트 쪽에 관심도를 올리는 것 같아요. 매매가가 저렴해야지 대출을 활용할 수 있잖아요. 1, 2인 가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고 황금성을 고려했을 때도 취득세 비중도 염두해야 되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서울경제TV 설석영입니다. 네, 생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